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 및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명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기스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구개굴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두산 엘리벨리티에 두산? 예, 두산 어떤 거요? 뭐요? 두산 엘리벨리티 아,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200원에 샀는데요. 네,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오늘 샀어요. 아, 오늘 기다리다가 샀는데 오늘 또 혼날까 싶으네 또. 오늘 사셨어요? 예, 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사서 전화하는 거는 정말 엉터리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오늘 사서 전화를 하는 거는 주식을 아예 할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게 계속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네. 시청자님도 뭔가 이렇게 노후 안정이라던가 이렇게 좀 돈을 불려가면서 조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걸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편안한 삶은 보장이 안 되고요. 더 비참한 삶이 남아있게 돼요. 네. 주식 시장을 통해서 제가 잘된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뭐 용돈벌이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노후를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미리 마련할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주식만 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뛰어드시는 분들 중에 열에 9명은 전부 다 비참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네. 주식 일을 하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이게 좋은 결말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좋은 결말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사서 전화하는 것만큼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하고 상담할 때 나는 제가 전문가로서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당장 주식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길이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청자님 이해가 되세요? 네. 어쨌든 네. 저랑 통화 한 번으로 시청자님 인생에서 돈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도 이렇게 있어야 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존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그러면 돈을 벌려고 하다가 날려먹는 것보다는 벌지 않더라도 지키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옳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 좀, 뭐, 벌 수도 있겠죠.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막 급등 나가고 수익 나면은 뭐 수익 조금 챙길 수 있는데, 이거 몇 번 하다가 날려버리게 되면 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 어디서 뭐 갑자기 또 일을 하시기에는 또 많이 이렇게 힘드실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날려먹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비중이 50%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리스크와 위험이 너무 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인생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저는 이거 지금 빨리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주식계좌에서 돈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거는 첫 번째로 시청자님이 뭐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실 거니까 제 말씀 드렸던 거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이거는 한번 튀어 오를 것 같아요. 튀어 오르면은 21,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와 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안 잃는 건데 이거 지금 내려가면은 바로 그냥 잃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잃더라도 도망쳐야 되는 구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그 도망쳐야 되는 구간을 개인적으로 차트상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8,500원짜리가 무너지면 그냥 바로 손절하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약 손실인데 더 큰 손실 내는 것보단 여기서 다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8,000 어쨌든 이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끝을 내려면 18,500원 손절 잡으시고 튀어 오르면은 21,000원대까지 목표를 잡아보시되 이거 잘 정리하시고 나면 주식 당분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려고 네. 저도 그랬는데 오늘 어쩌다가 어디 있는가 막 사고 싶어서 네. 벌렁 싸고 나서 맞아요. 아유, 주식이라는 게 제가 항상 오늘 안 정신력이다, 했습니까? 정신력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네.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이 진짜 헷가닥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네. 정신줄을 이렇게 꽉 잡고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홀려버려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저질러버리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제가 뭐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혹해서 한 거 치고 잘 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어르신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저는 주식 돈 빨리 빼시는 것부터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셀토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27만 천 원에 15%요. 27만 천 원에 15%요. 네. 어.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오면은 약간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매수가 가기까지가 좀 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상담하려고 했던 답변을 스스로 다 해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담 끝났어요. 여기서 끊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 손절가 그러니까 올라오면 손절하는 게 맞고 본전가까지 가기 힘든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응 전략을 이제 짜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예.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했어요. 내려와 있을 때 뭐 15만 원 또는 그 이하까지 내려오면 뭔가 더 사도 된다. 이건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약 바이오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망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추가 매수, 보유, 홀딩 전부 다 오른 거였는데 어쨌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면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늦었다고 해가지고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네네. 내려와주면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다시 생기는 거니까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고 잡아버리는 게 맞아요. 한 15만 원까지 또 떨어진다? 그럼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이번에는 낮춰놔야지 다음 상승이 좀 더 유리해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와주면은 아쉬운 대로 나는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에 관점을 잡아야 돼요. 네네. 따라 매수할 이유는 없고 내려오면 매수, 네. 올라가면 매도 관점으로 자꾸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전략이 맞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잘 팔 수 있을 거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맞출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네네. TV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저 포함해가지고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맞춘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그거. 거짓말쟁이에요, 그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압니다는 거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러면 맞습니다. 시청자님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찾아 헤매면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올라오면 팔겠다라는 각오가 더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 각오를 어느 시점으로 잡아볼까인 건데 차트를 보니까 22만 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얘가 제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얘가 버거워하더라라는 게 22만 5천 원짜리예요. 보시면은 차트 앞에 보니까 여기 맞고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올라가고 또 맞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네. 그럼 저 자리가 뭔지는 몰라도 뭐가 씌여 있는가 봐요. 네, 예. 그러면 이번에도 22만 5천까지 올라오면은 간다 아니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아. 떨어진다는 가능. 그러면 22만 5천 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 저기서는 어쩔 수 없이 맞든 아니든 저기서 이때까지 얘가 습관이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절반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차트를 공부해서 어디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일까를 연구하는 건 정말 좋은 모습인데 잘 팔고 싶어요. 최고점을 알려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2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은 간다 아니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22만 5천 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22만 5천 원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되 그까지 안 가면 그 전에 매도할 준비도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만 5천 원부터는 매도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매도하고 내려가면 더 살 준비를 하자. 그렇게 몇 번 하면은 처음엔 손실이 좀 있지만 나중에는 수익으로 다 전환돼서 이른 만큼 벌 수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은 급할 거 없고 22만 원대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리고 밀리면 그냥 아쉬워하지 말고 저기까지 안 가고 밀리게 되면 다시 저까지 올라간다는 말이니까 15만 원 오면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성 SDS고, 예. 네. 매수가가 14만 1,000원에 50%. 네, 14만 1,000원에 50%. 뭐 사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걱정할 만한 비중이 들어갔네요. 아, 예, 예. 저는 네. 단기로 한 3년 정도 가져가려고 그래.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2달. 같은데. 네, 3년 계획을 잡으셨는데 2달 만에 상담 받으시는 건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3년을 예, 예. 보신 분이 최소한 1년 정도는 그냥 우직하게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2달 딱 됐는데 뭔가 좀 뭔가 잘못됐나 이거 지금 뭐 확인 한번 해볼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계획을 짜셨으면 사실은 먼저 연구도 많이 해보시고 좀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내가 믿을만해졌을 때 3년을 계획을 짜고 비중이 50%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그냥 비중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고 머릿속으로는 3년이지만 마음은 3년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네, 머리는 3년으로 가져가야지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냥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불안하냐면은 비중이 많아서 그래요. 예. 비중만 적었으면은 사실은 이거 비중 한 5%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떨어졌다고 3년 가져갈 거를 2달 만에 상담했을까요? 5% 들어갔으면은 마음이 좀 더 홀가분하고 더 사야 될 것 같은 데는 그런 욕심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근데 이거는 지금 비중이 50%니까 더 사기에는 이미 비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비중이 적었으면 떨어지는 거를 오히려 즐길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회식 자리를 간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동창회라던가 이렇게 모임 자리를 가가지고 가자마자 소주병을 입에 딱 꽂아버리고 한 병을 뚜루루루 원샷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즐길 수가 있을까요? 맞지. 한 방에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한 방에 홀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음식 나오기 전에 내가 취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취하면 안 되는데 한 병 괜히 마셨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중이 천천히 많이 아주 오랫동안 느긋하게 야금야금 여유롭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문제가 뭐냐면 기업 좋은 거 잡았고 매수가도 나쁘지 않은데 비중이 50%라는 게 가장 취약점인 거예요. 장기로 절대 못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야, 예, 그래서 예. 저는 이거 본전 한번 올라오거든 한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25%까지 비중을 줄여버리세요. 또는 20%대 미만까지 그냥 줄여버리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내려가면은 그냥 이렇게 상담받고 싶을 때마다 한 2%씩 사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은 더 많이 사는 거고 떨어지면 더 많이 사는 거니까 3년 가져가는 내도록까지 떨어지면은 더 많이 사가지고 매수가가 점점 낮아지면 나중에 올라갈 때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잡고 가져가시면 삼성 SDS 실적이 어마어마한 기업인데다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만 안 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게 결국 시장에서 야, 저 기업 저평가네 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땐 늦어요. 지금처럼 미리 잡아가지고 기다리는 게 정말 좋은 투자법이에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문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거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비중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렇게 마인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중 줄여라는 전략을 드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족족 그냥 내가 마음에 들 때마다 2%씩 3%씩 비중을 늘려가자.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100%까지 가셔도 상관없는데 100%가 들어가는 시점은 제 생각에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거의 100%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면 3년 가져가는 거 아무 문제 없겠죠,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3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놓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전기거든요. 15만 2천 원의 매수가. 네. 비중이 49%예요. 네. 방금 상담 들으셨죠? 네. 네, 비중이 많으면 이래요. 마음이 힘들어요, 일단. 네.
그리고 네. 종목 차이가 있어요. 삼성전기하고 삼성 SDS는 차이가 있어요. 삼성전기라는 이 회사를 가만 보면요. 실적이 증가하고 있죠. 네. 네, 증가하고 있는데 어때요? 주가도 증가했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때요? 지 갈 길 가고 있으면서 그냥 같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때려 떨어질 일만 남은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냥 지 가치대로 네.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업도 저렇게 실적이 막 갑자기 증가하기 전에 보면요. 2017년이라든가 이럴 때는 보면 18년까지 어때요? 17년에 3천억 벌던 회사가 18년에 1조를 벌어요. 2019년엔 7천억을 벌고 있죠. 그러면 17년에 비해서는 더 많이 버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가는 어땠을까라고 하면요. 17년에 비해서 18년, 19년은 오히려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더 버는데 주가는 더 밑에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사놓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돈 잘 버는데 무시당하고 있으면 그게 저평가 아닙니까? 네. 아니 돈 잘 버는데 무시당하고 있으면 저평가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아니 겉보기에는 야 쟤는 겉보기에는 저 돈도 없어 보이고 사람은 인간성도 없어 보여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인간미도 있고 매너도 좋고 막 정말 이렇게 능력도 좋고 이러면 어때요? 저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저평가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면 그냥 사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평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평가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잘 버는데 주가 싸면 사놓으면 그냥 돈 버는 게 끝인 건데 그거 너무 간단한 것을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이것도 저평가 구간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재평가 또는 네. 고평가 구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만 남은 종목을 사셔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줄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빨리 팔아가지고 다시 저평가 종목을 잡으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같은 기다림을 하더라도 물려서 기다리는 것과 그러니까 내려갈 걸 기다리는 것과 올라갈 걸 기다리는 건 좀 다른 기다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내려갈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근처 손실이 줄어들 때 빨리 비중부터 줄이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게 지수가 살짝 힘이 없다 보니까 또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외바닥은 잘 안 나와요. 거의 쌍바닥이 나오는 거지 나오더라도. 네. 그러면 지수가 쌍바닥을 그릴 때 얘도 바닥을 그릴 수 있다는 건데 얘는 지금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오늘 지수를 보면은 별로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냥 버티는 정도인데 쟤는 어때요? 이미 꺾여가지고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럼 지수가 쌍바닥 만들려고 할 때 얘는 전저점보다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어쨌든 지수가 바닥 잡으면 얘는 다시 이렇게 여기서 약간 들어올려가지고 반등 이렇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위로 또 치솟아 올라가가지고 30만 원대 간다 이 말이 아니라 내려가는 도중에 생기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상승 파동. 네. 내리막 도중에 생기는 상승 파동이라는 거니까 그 파동에서 본전에 탈출하셔가지고 다음 저점을 잡거나 다른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게 맞겠죠. 네. 네, 이건 종목 잘못 그러면은 잡았습니다. 본전 올 때 매도하면 되겠다. 그죠? 네, 본전이 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본전이 안 오더라도 15만 원대 또는 14만 8천 원대 이럴 때부터는 빨리 매도하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또 강연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강연회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월, 화, 수, 목 해서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무료 강연 또 4인의 멘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시장 역시나 제가 하죠. 그래서 월요일 오후 8시 제가 오늘 유튜브 채팅,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베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상승이다, 아니다를 가지고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베팅을 왜 합니까? 도박을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외바닥이 뭔지 쌍바닥이 뭔지 그런 이야기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전부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선택과 그리고 책임까지 여러분들 다 지셔야 된다는 거 그만큼 신중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올바른 결론을 잘 내려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신규 매수 어떨까요? 라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저는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죠. 일단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런 자리들은 이미 고가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은 주가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래쪽보다 위쪽에서 파동이 굉장히 이렇게 좀 변동이 심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내려갈 때는 이런 V자 형태로 아주 이렇게 조그만 파동으로 움직인다면 위쪽에선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차트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거 신규 매수 물어볼 정도의 실력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어보는 게 잘못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게 잘못인 종목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물어보는 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어봤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런 데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해도가 조금 없구나. 이런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오늘 약간 빠졌다고 사시겠다라는 그 아무 기준도 없는 근거도 없는 아무런 맥락도 없는 이런 매매하지 마시고 저평가 종목을 공부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매수 가치가 없다. 지금은 시청자님과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T를 매수하셨는데요. 6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가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하반기 제약바이오 좋다고 하는데 떨어지기만 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하반기가 이제 8월이면 들어온 초입부죠. 들어온 초입부니까는 좋다고 하는데 안 올라가고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고 그냥 막 하반기 좋다 하니까 하반기부터가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컸으니까 당연히 실망도 큰 거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말고도 아마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못 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못 간 종목이 가는 게 거의 뭐 이치예요. 주식에는 못 간 게 가는 거지 간 놈이 더 가는 거 아닙니다. 못 간 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공평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시기는 이런 제약바이오가 안 갔던 애들이 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그 뭐 하반기 들어오고 뭐 한두 달 참았는데 힘들 것 같으면 사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적금 넣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은 좀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벌써부터 힘들고 막 조금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지면 괴롭고 이러신다면은 그 마인드가 주식하고 어울리지 않는 마인드예요. 주식은요 좀 강인한 마인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다가 주가가 충분히 싸다, 매력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서 기다릴 줄만 알면은 수익 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괴로워하면은 사서 기다리지를 못한다. 왜? 본전 팔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고 뭐 하면 팔고 싶고 손절하고 싶고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져갈 만한 마인드가 되지 않는다면은 제약바이오 남들이 좋다고 한들 남들 수익 보더라도 나는 수익 안 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아 ST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전략 수정할 게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수익 안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가 올라와 있고요. CS 윈드 67,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매수가까지 거의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인 건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좀 다시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 뭐 LNG 지금 우리나라 비축 뭐 가스 이런 것도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할 것인가인데 사실 산업이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 너무 주식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보고 믿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력 발전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친환경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폐기물 덩어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펠러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가 재활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하냐면 땅에다 묻어버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프로펠러 때문에 새가 지금 1년에 수십만 마리가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좀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력 발생량이 너무 좋고
좋고 효율이 좋으면 쓸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친환경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야 생각해보니까 원전 위험하다 했는데 원전만큼 친환경적인 게 없었네.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적은 에너지와 적은 그 뭐 어떤 양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에너지였던 것 같아. 이걸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친환경이 따로 없구나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전부 다 끝물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설거지 단계다. 이번 상승이 저는 쓸데없이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마지막 설거지 단계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에너지 관련주의 움직임들이 끝난 건 아니에요. 테마가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세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전 탈출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본전에서 절반 매도, 나머지는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7, 8만 원대 가깝게 저는 매도하셔가지고 약수익권 또는 본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 하지만 이걸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매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관련주로 다시 좀 저점에 있는 종목,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SCD를 2,680원에 30% 구입을 했는데, 네. 여름이 이제 끝물이잖아요. 다 돼가지고, 그게 과연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뭐 일단 SCD라고 하는 이 기업이 여름에 튀어 올라왔는가라고 하면요. 좀 중구난방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여름에 튀어 올라온 경우도 있고, 겨울에 튀어 올라온 경우도 있고, 봄에 튀어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냥 뭐 중구난방 올라오는 걸 여름이라고 생각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요? 계절 주식이 예, 계절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절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계절 주식이, 그러니까 계절 과일은 있어도 계절 주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절 주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절 주식이니까 여름에 사면 돈 벌지가 아니라 주가가 싸면 여름에 올라가든 뭐든 간에 돈 버는 거고, 겨울에 사든 뭐든 비싸게 사면은 돈 잃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다려야겠네요. 기다려면 이제 주가가 싸지고 난 다음에 다시 누군가가 사줄 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시청량이 본전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 기업이 2021년과 2020년에 이렇게 급등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황이 뭐 냉장 부품, 공조기 뭐 이렇게 가전제품용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거 만들다 보니까 야 백신 차갑게 이동해야 되는데 백신 차갑게 이동하려면은 이런 것도 엮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런 기대감 때문에 거품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름이라서가 아니라 백신 유통하려고 하면은 냉장 이런 거 시설 필요하잖아. 그럼 얘들 거 쓰지 않을까? 몰라, 쓰든 안 쓰든 간에 일단 주가 그냥 그걸 올리고 보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비싸지기만 한 이 종목을 그 비싸게 사셨으니까 제가 이거 참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힘내세요 말고는 사실 답이 없는 상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거 정말 잘못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여름 주식 같은 거 없다 생각하세요. 겨울, 여름 그런 거 없습니다. 보일러 주식 뭐 겨울 겁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싸면 되는 거고 비싸면 비싼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걸 명심하시고 SCD는 일단 차트상으로는 1,700원대까지 밀려야 일단은 뭐 어떤 저항 지지 라인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00원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 비싸면 싸지고 싸지면 비싸지는 거야. 사람들이 사고 싶어지고 팔고 싶어지는 그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1,700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까지 왔을 때 일단은 반등 나갈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1,700원까지 오면은 주가가 안 빠지고 2달 동안 홀딩, 그러니까 기다려진다면 조금 이렇게 버텨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탈출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샘표식품인데요. 어떤 거요? 샘표식품. 샘표식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만 원에 20%인데 이거 본전에 안 가서 어떻게 하지? 네, 본전에 안 가요? 또 곡물가 내려간다니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곡물가가 좀 내려가는 거는요, 뭐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수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뭐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세계적인 식량난은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 뭐 이렇게 다시 수출한다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 무역의 문제도 있지만은 생산 자체가 좀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식량에 대한 위태로움과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국가들이 야, 난 수출 안 할래. 이거 지금 수출량 줄일 수밖에 없겠다. 야, 한국 너희 국민들 먹어 살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죽겠는데 하면서 안 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축해 놓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 식량난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 보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 샘표든 뭐든 간에 싸게 들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마음이 편할까요? 비싸게 들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비싸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장기로 보고 가져갈 때? 괜찮아지. 편해요. 저는 싸게 산 사람들도 편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지금 이거 샘표 식품을 5만 원에 사가지고 불편하신 거 아니세요? 만약에 5천 원에 샀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수익인데. 네, 너무 고점에 사가지고. 네, 불편해서. 맞아요. 비싸게 산 사람 마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식량이 어떨 것이다라는 거 분석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식량주 아무 때나 사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식량주를 싸게 사야 되겠다라고 바뀌어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투자이고 좋은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면 안 사고 쌀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내 계좌에 종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입안에 가시가 놓친다. 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 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네. 현금 들고 있는 것도 그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투자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낚시도 뭐 넣었다가 막 바로 물고기 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 사냥도 사냥 가가지고 무조건 다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냥감을 기다리잖아요. 모든 게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만 안 기다려요.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태도만 조금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식량 가격이 저는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식량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식량 문제 때문에 국가 무역 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식량 관련주는 무조건 싸게 많이 그냥 들고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샘표식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품절주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기업이에요.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계속 변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식량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이 기업은 별로 올바른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요, 밑으로 한 3만 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이나 뭐 한 2만 5천까지 혹여나 밀리면 비중 30%까지 늘려버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낮추고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다렸다가 튀어 오르면은 뭐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수익이 나면은 뭐 10%든 15%든 20%든 수익을 빨리 챙겨 나오는 게 맞아요. 이 기업은. 그럼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올라갈 때까지. 예,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이 식량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제가 충고하고 싶은 말은요. 식량 관련주는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바라보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을 챙겨 먹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홀려서 사시면 안 돼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중공업 네. 13만 8천 원에 10%요. 일단 이 기업은 참 뭐라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이 왜 사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조선주 기자재 그래서 이익률도 높고 해가 높아지고 해서.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보면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다는 말만 믿으신 거 아니에요? 네, 생각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제 배라고 하는 이 사업이요, 실질적으로 효율이 좋은가 하면요, 이거 우리나라 저가 수주가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수주 양만 많아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가 수주라는 게 박리담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박리담회를 하겠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냐라고 하면요, 해외에서 야 너희 인건비 싸잖아, 야 너희 그 기자재도 주변에 아시아권에 지금 싸게 뭐 많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싸게 사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싸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좀 팔아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쪽으로 조선업이 큰 거예요. 네. 그 예전에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수주를 받아온 거잖아요. 와, 우리가 배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커왔던 산업인데 이 커왔던 산업이 잠시 힘들어진 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 게가 돼버리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가 수주를 받아와가지고 수주량 자체는 굉장히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박리다마의 가장 큰 문제가 한 개 팔았을 때 마진을 많이 안 남기는 구조였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고 이래버리면 마진이 남을까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투자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투자를 비싸게 좀 적자가 나고 엉망진창인 이런 기업들을 왜 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기자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마진 안 남을 텐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지금 주가만 비싼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을 아직까지 조선주의 호황은 먼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괜히 축배만 먼저 터트려버렸는데 실제로 이제 축제가 열리는 것은 한참 뒤였던 거죠. 그러니까 샴페인 김 빠지고 케이크 녹아버리고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거예요. 판만 먼저 벌려놓고 축제는 아직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이렇게 비싸게 사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선주가 저 2017년, 16년도에는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살리는 신용을 한번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조선주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는요.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다시 빠질 때까지는 안 돼요. 다시 빠지면 살릴 산업이기 때문에 또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여기서부터 빠졌다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왕이면은 안 물리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고 빨리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본전 정리하시거나 약수익권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빨리 정리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장기 관점으로는 얘가 충분히 빠지면 그때 고민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적인 그런 구조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이거 14만 원 이 상태에서 빠르게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호 AL 2,25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대호 AL요? 예. 250원에 30%요. 250원에 30%요?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사신 이유는요? 바닥 온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행보하고 있네요. 조금 빠지고. 제가 그 시황 설명해 드리는 거 한 번씩 보세요. 아니, 보시죠? 요즘에 일하느라고 못 봤어요. 네. 저는 아직 시장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대호 AL도 이 기업적인 부분에서 뭐 나빠서 뭐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도 사실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바닥을 잡지 않는 이상 얘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바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가격만 보고 내가 자꾸 바닥이라고 보고 싶은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림을 좀 볼 줄 안다면 그림 모양새만 본다면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내리막인가요? 오르막인가요? 주가가 최근 지금 TV 못 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예. 내리막. 네, 내리막이에요. 그럼 내리막이라는 것은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지만 이 내리막이 이어진다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 경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차트 공부하면 원형 바닥이라고 좀 많이 부르거든요. 최소 원형 바닥의 모양새로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 그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스키 점프 하잖아요. 예. 스키 점프가 쭉 내려가고 있을 때는 끝까지 내려가다가 점프하기 전에 그 슬로프가 어떻게 됩니까? 살짝 위로 싹 꺾이면서 점프가 되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우리는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느낌 전혀 없는데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금 떨어지니까 괴롭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사신 거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시청자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결국 이거는 바닥을 아직까지 잡은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제 예상대로 만약에 시장이 바닥이 아니고 또 떨어지게 된다면 요거는 2,000원 깨고가 또 내려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바닥이 아닌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시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혹여나 반등 나오게 되면 2,300원대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조금 보시게 된다면은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1,600원대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요. 시장이 바닥 잡고 난다. 이번 하락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 지금이 아닌 거지 어쨌든 다음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거기가 바닥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다시 상승세 나와서 아마 3,000원대까지 이상은 아마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을 두고 본다면요. 대신에 굳이 지금부터 사서 물렸다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싸게 사서 올라가는 걸 즐기는 게 더 낫지 않았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 나오면 빨리 본전에서 비중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뭐 반등 안 나와주면 물려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1,600원까지 홀딩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전화가 지금은 또 이렇게 시간상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일진홀딩스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 일슈가 호재인지도 헷갈리는데 오늘 크게 떨어지네요. 6,75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와 일진 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지금 일진 관련주들이 뭐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이 기업들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이 기업들 전부 다 뭐 좋은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이렇게 뉴스만 보더라도 뭐 지금 8.5조 원 규모의 동박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일진 관련주들이 저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안 좋다라고 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좋은데 안 좋다고 평가되는 기업들 사가지고 기다리면은 돈 벌 가능성이 높은 건데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 비싸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제 가치를 하고 있는 건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떨어질 건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아니 거품인지 아니면은 뭔지 알 수가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차트 매매해야 돼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기업의 가치, 호재, 뉴스, 뭐 업황, 뭐 전망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산 자리가 비싸냐 싸냐 차트상으로 매매할 만한 자리인가 아닌가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이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업 상담하는데 전망이 문현진 전문가는 기업의 뭐 재무 가치도 설명 안 하고 전망도 이야기 안 해요 라는데 전망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리들은 위쪽으로 돌파가 되면 더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 매수를 하셨어요. 도박인 거죠. 밀리면은 바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제가 봤을 때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점은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좀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추세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점을 아래쪽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6,200원 밀리면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위쪽으로 7,000원 돌파하면 8,000원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내는 게 맞습니다. 기업 전망, 뉴스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차트만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매수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는 단타 관점에 하시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단타를 하실 줄 아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근데 단타를 하지를 못하는 분들은 지금 하시게 되면은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빠지면 내가 손절이 안 되면 그거 물리는 거거든요. 그럼 물리는 종목 하나가 또 늘어나니까 대응이 힘들어지겠죠. 그만큼 저는 지금처럼 지수가 불안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말했던 외바닥은 외면하라라는 격언에 따라서 지금은 이 시장 반등이라 생각하지 말고 외면하고 기다리고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을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한 번의 흐름이 끝나고 나면은 바닥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바닥을 위해서 찐바닥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